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한 며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혹시 현강으로 지금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면 한 며칠 좀 바쁘게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전문가 클래스 선생님들께도 인사드리고요. 이번 클래스부터는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어요. 이제 타로 상담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타로 카드만 보고 타로 카드의 내용을 알고 이 내용에 맞춰서 해석해 주는 일이 타로 리더의 역할, 즉 리드는요 선생님 늘 말씀드리지만 읽는다, 책을 읽는다 할 때 리드고요. 또 이 R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말씀드렸지만 teach가 가르치다는 동사이고 이 R이 붙으면 teacher,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다, 그죠?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단순히 리드하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을 넘어서요 이제 리드하는, 이끌어주는 사람의 타로 리더의 의미를 좀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또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상담사로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잊어가는 것들, 또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들, 또 늘 말씀드리지만요 타로라는 것이 뭐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카드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생각으로 읽는 거죠. 여기에는 공감이나 따뜻함이라는 가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로 해석하려고 해서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해형 리딩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슴이 열려서 가슴 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가 열려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운해, 특히 우리 타로 카드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 역시 운해가 간장하죠. 그래서 운해의 영역은요 자네처럼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기 때문에 장벽이 없어요. 우리라는 장벽 없는 하나됨의 의미죠. 그래서 좌뇌는요 구분지어 있어서요 정보를 침투시키되 읽어내기 어렵고 카드로만, 키워드로만 읽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읽는 방식이에요. 머리로 하는 거죠. 좀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선생님. 운해형 리딩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슴이 동해서 가슴 차크라에서 우리라는 개념, 장벽이 없으니 그 사람의 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공명이 일어나고 말해주지 않은 것마저도 느껴지죠 선생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차가운 머리의 이성이냐 따뜻한 가슴의 감성이냐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균형이죠. 이 밸런스, 균형이죠 선생님. 이 타로 카드에 있어서 균형을 말하는 카드들 무엇 있어요 선생님? 타로 카드에서 균형을 말하는 카드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께서 배우신 것에 의하면 14번 절제 카드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몰랐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절제 카드는요. 이 카드 템퍼런스라는 절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카드가 왜 절제냐면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참고 있다,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절제 카드가 절제인 이유는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혼자서 10km를 가야 된다고 치면 내 페이스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보다 빨리 가고 좀 좋지 않을 때는 쉬어 갈 수 있죠. 그러나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난다면 내가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맞춰 주어야 하고, 또 내가 컨디션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지 않다면 또 맞추어 주어야겠죠. 선생님들과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템퍼런스죠.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강의가 어떨까 했는데 템퍼런스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돼요. 절제라고만 배웠는데 뭘 절제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게 키워드 리딩으로 배우면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 이상, 좌뇌식 학습 이상의 어떤 뭐랄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두루 읽는 해석 능력이 떨어져요. 대단히 놀라운 것은요 선생님이 좌뇌는요 전체적인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으면 어떤 특정 파트에 포커싱, 그러니까 이건 집중하다는 거거든요. 줌이라고 하죠. 줌을 쭉 당긴다고 하잖아요. 어떤 특정 파트에 집중하는 것이 좌뇌의 역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카드를 전체적으로 깔아놔도 이 카드 하나에 주로 집착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운해형 리딩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선생님 우리 강의가 템퍼런스, 이건 예시예요. 템퍼런스가 나왔는데 해석이 안 되어 했을 때 학습 좌뇌형, 독학형, 또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배운 분들은 대체로요, 좀 내가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경험을 녹여내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 자체 해석에서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타로 2, 3년 했는데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 템퍼런스가 나오면 막혀요. 그래서 내가 타로 키워드도 알아보고 이래저래 공부를 해봐도 답을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하는지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생을 찾아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쉽지 않죠,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사실은 선생을 찾아서 이럴 때는 이런 질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답답할 때마다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개발돼야 되는데, 한번 아까 힌트를 드렸다, 그죠? 이 카드만 알면 해석이 됩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은 당연히 이 카드를 알면 해석이 된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미 템퍼런스가 절제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카드가 절제인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을 했다, 그죠? 함께 가기 위해서 맞춰가는 것이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미 이 카드를 넘어서 확장이 되어 계신 거예요. 확장이 됐어요, 선생님. 이건 좌뇌형 학습이 아니죠. 좌뇌형 학습은 이 카드에 집중해서 이 카드를 해부하는 게 좌뇌고, 운해는 이 카드를 확장시키는 게 운해가 해야 될 그러니까 운해식 학습법의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이 카드 하나를 분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카드에 대해서 확장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하는 방법이 있죠. 적절히 믹스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이 카드의 의미를, 상징을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확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제적으로 함께 클래스에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맞춰가는 것의 현명함이고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14번 템퍼런스인데, 이번에는 좀 좌뇌식 학습법으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가는지, 어떻게 타로 카드를 익혀가는지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건 좌뇌형 학습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 선생님 예를 들면 한 10명을 가르치면 9명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오세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오케이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이 좌뇌식 스타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계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0번을 안 했는데요, 선생님. 0번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제 클래스 안에서 당연히 0번부터 78장을 세부적으로 어떤 강의보다 자세히 다루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카드가 이런 거고 이 카드가 이런 거고 무슨 뭐랄까 퀘스트 클리어하는 듯.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서 오늘의 할 일 마냥 이렇게 딱딱딱딱 채워졌는가, 이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본인의 기존의 틀이 있거든요. 틀. 여기서 벗어나면 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펜타클은 이미 만들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다, 그죠? 지금 운해형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열고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보자. 들어만 보자고요. 자, 지금 칼이 있고 불이 있고 동전이 있고 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달라요.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발견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못했다고 좌절할 이유는 없어요. 한 분들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는 꽃잎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꽃잎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이건 일종의 생동감이다, 그죠? 그러니까 alive라고 해요, 영어로는. 살아있는 듯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타로의 어떤 좌뇌식 표현법에 의하면 창조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창조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창조력이 있구나 하고 입력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그냥 내 머리에 들어와서 그냥 입력이 되고 어딘가에 노트에 적어놓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창조력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자, 돌아가서요. 자세히 보시면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각형 안에 삼각형, 숫자 4번 안에 숫자 3번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한번 보시고요. 돌 위에 발이 올라가 있고 물 속에 또 발이 들어가 있죠. 자, 물길 옆에 앉은 여자와 돌왕자 위에 앉은 남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향이 다르지만 조율해가고 맞춰가고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의미했지요. 자, 여기는 물을 서로 교류하는데 여기는 물을 다 그 동이에서 부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날 텐데 아까 밸런스 말씀드렸다, 그죠? 좌뇌와 우뇌의 밸런스, 태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밸런스, 조화라고 하면은요, 템퍼런스 말고 한 장 더 만나볼 수 있어요. 러버스죠. 그러니까 연인 카드인데 연인 카드 역시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향해 몸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과 같은 삼각형, 위로 올라가는 불과 같은 삼각형 만나서 조화를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러버스와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대표적인 조화를 의미하는, 밸런스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렇게 카드를요, 영어를 한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말을 영어로 표현해보는 이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타로 마스터로서 궁극의 실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제는요, 타로카드 이론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메이저 아르카나 22장과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로카드가 78장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타로카드 이론을 이문편에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메이저 아르카나를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한 30분 정도 쭉 짚도록 할게요. 타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는 영역인데요. 단순히 단어 하나로, 키워드 하나로 요약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키월드, 키워즈라는 것은 열쇠가 되는 단어다, 그죠? 단어인데 어떠한 전체적인 내용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 비약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키워드는 키워드일 뿐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카드와의 차이, 비교, 그리고 연계에 대해서 카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이 카드 전체, 타로 카드 전체를 관할 수 있어야, 지켜볼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타로 카드 배우면 하는 실수가 한 장 각자 보고 각자 배우고 있어요. 제 0번 바보 챕터가 있고 0번 바보부터 이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1번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이게 다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카드인데 뚝뚝뚝뚝 떨어져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좌뇌형 학습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카드들 중에 그림으로 포착한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 이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장 한 장 이 전체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어요. 그냥 0번, 1번, 2번, 3번. 우리의 이야기 스토리도 뚝뚝 끊어져 있어요. 0번, 1번, 2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요. 이번 이론 첫 시간은 전체적으로 타로카드 메이저를 한번 지켜보는 시간,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는요, 타로카드의 메이저를 알아가기인데요. 이제 0번부터 2번, 또 2번부터 4번, 또 4번부터 6번 이런 식으로 차차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타로카드 메이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페어, 조합을 한번 가볍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숫자 0과요, 1번, 2번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 1번과 2번은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다, 그죠? 그러니까 타로카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카드의 이미지, 카드에 있는 상징들, 즉 색감이라든지 여러 상징 요소들이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입문편에서는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고 카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느라 카드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사고,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오히려 통찰력 있는 해석을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방식, 너무 깊이 있게 처음부터 공부하려는 방식을 절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타로카드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열려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타로카드의 모든 것을 알려고 분석적으로 하면요, 결국엔 선생님이 노력하신 그것 때문에 그 안에만 갇혀요. 초보적인 수준에 갇히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열려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타로가 저렇구나, 흥미를 가져보고 입문 단계에서는 저런 의미구나, 열려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알고 도전해보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 어차피 완벽에 가까워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100% 정확하고 완벽하게 다 읽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이런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집착이 결국 선생님의 타로 인생을
저해하고 제한해요. 자, 이걸 믿으시고요. 언제든 나의 작은 의식은 이 넓은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 이 우주에 열려 있으리 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거꾸로 또 바보 카드죠. 이 바보 카드는요, 선생님 지금 이론 시간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기만 하시라고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왜 선생님 저렇게 이론 더 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스트레스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발 입문 때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스무스하게 이런 건 아닐까 하고 고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지금은 메이저 22장을 관찰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자, 방금요 열려있으라 말씀드렸어요. 나의 작은 의식은 작은 의식일 뿐 내려놓고 이 전체 우주 무의식에 열려있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나의 작은 자, 즉 의식은 내려놓으라고 했거든요. 이걸 자세히 입문편에서 다루면 선생님 멘붕 와요. 그러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순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그죠?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파도 소리가 또 들려가죠.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자, 인생이라는 웨이브 파동이요,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no filter라고요. 필터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생각, 사상, 좌뇌적 판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숫자 0번은요, 선생님 숫자 0번은 선생님 제가 한 번 때려보겠습니다. 때렸어요. 자, 0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연적인 자연수는요, 시작이 1번부터예요. 0이라는 건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없음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 숫자의 시작은 1번부터이기 때문에 타로카드에서도 실제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시작이 일어나려면 1번부터예요. 실제로 뭔가가 에너지가 강렬하게 일어났다고 보려면 1번이에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선생님께서 타로카드에 대해서 0번이면요, 타로카드에 대해서 준비된 바나 아는 바는 없지만요, 상당히 타로카드에 대해서 오픈마인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죠? 오픈마인드로 너를 내가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너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나는 너에 대해서 수용해볼 마음이 있어. 좀 이러한 태도에 가까워요. 아직까지는 백지에 가깝죠. 데이터가, 자료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성향으로 따지면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에 수준을 넘어서는 법이었던가, 그러한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글을 보시면 하늘이 파란색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셔서, 하늘이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붉게 변하기도 하고 하늘이 구름에 갇히면 하얗게 보이기도 한다. 근데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파란색이라서가 아니고 파란색 외의 모든 색깔을 가슴에 품기 때문이라고, 파란색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하늘이 약간 푸른색 계열만 산란시켜서,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모두 자기 품에 숨기고 파란색 계열만 노출시켜서 선생님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하늘이. 근데 여기는 하늘이 노란색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하늘은 붉게 보일 수도 있고 핑크빛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둡기도 하죠. 밤하늘은 굉장히 어둡죠. 그러니 하늘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색깔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하늘 그 자체가 도화지에 가깝죠. 자, 그래서 입문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0번 바보는 무언가 굉장히 프레시하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낭떠러지가 끊겨 있기 때문에 멀리를 바라보고 열려 있을 뿐 그 너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죠? 0번이 안 된다는 의미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것이 가능한 도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가능성의 장으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하고 무지하다, 이런 표현은 좀 바보 카드에 적용하기 어렵고요. 사실 오히려 그 정도의 극단적인 부정적인 내용은 사실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이 타로 카드 78장의 주인공이 바보 카드예요. 광대죠. 그러니까 78장이 모두 원형, 주인공이 바보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보가 세상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자, 아직까지는 어른 땅에서 녹은 땅으로 나왔고 끊겨 있으니 앞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변화의 선택지가 가능하다.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려 있지만 준비가 필요하고 채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번 바보가 나타나면 연애가 가능합니다 까지는 되는데 곧 연애합니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0번 바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0번을 다루면서 할게요. 제가 왜 0번, 1번, 2번 이렇게 붙여놓고 있냐면요. 모두 다 연계되는 카드예요. 자, 0번은 옆으로 본다, 그죠? 네, 1번은 앞으로 봐요. 그러니 0번은요. 세상에 갓 나와서 이것저것 두리번 하면서 신기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예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어떤 순수하게 배움이 열려있는 상태죠. 자, 근데 1번은 어때요? 자기 중심이 뚜렷하게 서고 쫙 펼쳤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쫙 펼친 것은 맞는데 자기 자아의 중심이 반듯하게 선 거예요. 그리고 4원소라는, 나중에 할게요 선생님, 4원소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한대의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카드치고 너무 준비가 완벽하고, 선생님 보시기에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와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숫자 0과 1의 차이 때문인데요. 숫자 1이요. 시작하는 듯 보이나 어떤 수의 개념에서는요. 모든 것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있어요. 0이라는 것은 없음에 가깝고 1이라는 것은 있음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하나에 가득 차 있다 하는 의미예요. 오히려 두 개, 우리가 선생님 선택지가 2개, 3개, 4개인 경우에는 선택지가 분산되죠. 그러니 그냥 4분의 1처럼 오히려 하나의 중요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 제대로 된 것만 있으면 어때요? 이것에 올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가 있음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이 하나로 온전한 거예요. 다른 옵션보다는 이거 하나가 뚜렷하게 괜찮은, 좋은, 파인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고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때 1번 카드가 나타나죠. 뭐 능력이 있다, 다재다능하다, 여러 키워드가 나타나지만요. 그건 1번의 원리 때문에 나타난 파생적인 단어일 뿐이고요. 뭐 거기서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상황에 맞춰서 가져다 쓰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먼저 원리를 이해해야 되죠. 이 0번은 옆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뚜렷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너희가 표현하는 것, 세상이 표현해 주는 것을 내가 알아가 보고 싶은 설렘에 가깝다면 1번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가깝죠. 본인이 본인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 주는 정보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기는 하늘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본인을 통해 땅으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비우스의 하늘과 땅이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하늘, 즉 정신에 있는 것을 땅, 즉 현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즉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현실, 즉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선생님, 뭐 제이쌤 예를 들면 뭐 말을 잘한다, 말을 술술한다, 표현법이 좋다,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 원리를 이해하면 하늘과, 이건 나중에 할게요 선생님, 하늘과 땅이 자신을 통해 이어져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말을 잘하는지, 왜 다재다능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볼 법한데, 그냥 1번은 다재다능하다, 1번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쪼개서 키워드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0번은 받아들임에 가까워요. 모든 것에 열려있음에 가깝고 1번은 자신을 통해 이 원리를 표현하는 것에 가까워요. 자아가 뚜렷해져 있죠. 차이는요, 0번 단계에서는 본인의 주관이나 자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여 가면 좋겠다 하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픈마인드야, 이렇게 쿨하고 어떻게 채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카드예요. 1번은 어때요? 본인 자신 있고 자아가 뚜렷해지고 어떤 소신이 있고 분명한 능력이 있다, 그죠? 능력이 있다, 그죠? 조금 더 입문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2번이에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어때요? 자, 0번은 옆으로 보는데 1번, 2번은 둘 다 정면을 본다, 그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본인 소신은 역시 뚜렷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망토 색깔로 변했다, 그죠? 안에는 똑같이 흰색인데 겉이 빨간색에서 정반대인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짝대기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향, 채색으로 변한 것으로 느껴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그죠 선생님? 자, 여기는요 본인이 당당하게 표현하고 몸을 쫙 폈어요.
쫙 폈어요. 그런데 2번으로 넘어오면서 몸을 웅크리고 무언가를 숨기는 자세로 변했다. 그죠? 또 남자에서 여자로 변한 것도 있지만요. 서가지고 자신을 보여주던 자세에서 앉아서 자신을 좀 숨기는 것에, 아주 숨는 것은 아니지만요. 좀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색상, 포즈에 가깝다. 그죠? 좀 변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번일 때는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성향에 가깝다면 2번일 때는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쉽게 말해서 이 바보 카드의 굉장히 열정적인 면모는 마법사로 옮겨왔고 이 뒷설산의 굉장히 영적인 면모는 2번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적이고 열정적이고 남성적인 기운인 거고, 남자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것은 발산이다. 그죠? 발산인데 여자가 임신을 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은 수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는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양적인 것이고 여기는 음적인 거죠. 에너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숫자 0번은 음량이 다 있어요. 음량이 다 있는데 음량이 다 있는 태초의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그 태초의 에너지에서 영적인 것을 옮겨온 게 2번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것을 옮겨온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0번 바보가 음적인 에너지로 가면 2번으로 가는 거고 0번 바보가 이 기세를 몰아서 양적인 에너지로 가면 굉장히 발산하는 에너지, 뻗어나가는 에너지로 가면 마법사인 거죠. 자, 그러면 0번, 1번, 2번을 벌써 이해했다. 그죠? 0번은 태초의 에너지인데 이 태초의 에너지가 더해지고 양적 기운으로 가면 마법사다. 그리고 이 태초의 에너지가 굉장히 영적이고 음적 기운으로 가면 여사제다. 고위 여사제.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그러면 아는 똑같이 흰색 옷이다. 그죠? 그러니 0번 바보의 내인은 또 유지를 한다. 그죠? 그런데 이 붉은 열정적인 기운이 옮겨온 거고 푸른 음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옮겨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발산하는 것처럼 무언가 뻗어나가는 에너지에 가까운 것이고 여기는 여자가 받아들이고 정신적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수렴하는 받아들이는 에너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요. 제이쌤의 성향이 마법사에 가깝다고 한다면 자기를 표현하고 말을 하고 드러내고 막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성향적으로 놀러 다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0번 바보 1번에 가깝겠죠.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발산하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여행 다니는 것에 가까운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은 집 밖을 돌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2번 카드는 수렴하는 카드예요. 모이는 카드죠. 자꾸 안으로 모이는 카드예요. 그러니 이 사람 집에 있는 사람입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2번이면요. 아니 선생님 질문이 집순이인가요?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2번이 나온다면 집순이든 아니든 한자리에 모여서 혼자 고민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건 좀 무리가 있고요. 이 한 장만 보고는. 그런데 어쨌든 움직이고 활동적인 성향보다는 고민하고 정신적인 되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뒤에 무의식인 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이론 시간이 아닌데 개론으로 쉽게 설명해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 복잡하게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물이 보이기 때문에 여사제의 푸른 채색, 정신적인 채색, 무의식 색깔, 그 다음에 어떤 수렴하는 에너지로 보아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혼자 사색하고 조용히 있는 것을 보다 즐길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타로 카드를 터무니없이 잘라서 이해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는 걸 많이 봐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 클래스 말고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적인 타로 리딩을 해내려면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돈 주고 배울 의향은 없다. 입문 과정으로도 충분하도록 제가 한 대여섯 시간 넘어갈 것 같지만 대여섯 시간 안에 하고요. 정말 제대로 된 강의는 전문가 과정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